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눌지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슈는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코스피와 코스닥의 어떤 흐름이 조금씩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쪽에 한번 주도를 잡을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상승세를 계속 끌고 가지 못하고 한 번씩 이제 숨을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천 돌파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요 근래에는 어떤 업종이 굉장히 좀 강세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면 다음날 굉장히 좀 약세 모습을 보이는 반짝반짝하는 좀 상승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코스피를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러면서 좀 상승을 좀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좀 끝나는데요. 박스권 상단에서 좀 어느 정도 저항에 좀 걸려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큰 의미를 둘 정도의 물량은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부터 한국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가 좀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많이 띄었습니다. 한 5일 정도 굉장히 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단기 차익 매물 그리고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을 전강 후양 장세로 좀 유지하도록 좀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갭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좀 음봉을 좀 출회를 시키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매기가 어느 정도 약하고 굉장히 좀 단기성 테마가 짙은 종목들이 많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화학주 섹터 쪽이 강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개별 이슈 모멘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TPP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MF에서 어느 정도 좀 성장성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뚫고 가기에는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은 합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뚫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차근차근 생각하셔도 되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게 박스권 상단에서 우리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쉬운 어떤 호재가 쉽게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런 가운데 언급해 주셨지만 간밤에는 이 세계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바이오테크 관련 종목들도 같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이 악재에는 얼마나 또 민감하게 반응할지가 걱정되는데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제 시작을 한 20불 정도 미국에서 좀 하락을 큰 폭으로 한 6~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좀 다행히 마감할 때는 그래도 반 정도 줄여서 11불도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이긴 해서 그래서 좀 안정감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과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불안해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바이오주도 좀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 개별 이슈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테마군 형성이 굉장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업황 테마 지속성이 굉장히 짧습니다. 길어봐야 한 2~3일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에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겠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좀 2~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악의 시기는 좀 잘 지나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언젠가는 좀 2,000포인트를 넘겠습니다만 일단 그 뉴스가 나오기 전, 일단 서프라이즈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은 좀 부재다. 이런 시장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꾸준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도 최악의 시간은 좀 지났다면 매수할 어떤 여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서 지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좀 현금화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50포인트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지수가 좀 하락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 나오는 악재들은 웬만한 것들은 뭐 시장에서 노출이 돼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좀 하락 시에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매도 시에도 다들 아시다시피 또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현금을 하시면서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커질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원체 좀 변동성이 큰 코스닥 시장이다 보니까 한 670포인트 선까지는 좀 열어두시고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조정 시에 매수하셔서요. 좀 단기 매매로 좀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은 좀 4분기를 좀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의 실적이 좀 나아지는 종목군들이 어제 그래도 갭상승을 하면서 좀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ገብ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4분기 실적들이 다 웬만하면 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4분기 실적 확대가 좀 가능한 종목군에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이 시장을 좀 편하게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제 뭐 실적 확대가 가능한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좀 투자를 하자는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좀 흐름이 뭐 2, 3개월마다 좀 주도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 여기서는 좀 빨리빨리 좀 순발력 있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최악의 시기는 이제는 좀 지나갔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